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2년 1600조 시장에 투자가 들어갑니다. 1년 만에 10배 성장한 찐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구독자 3만 명 돌파가 만들어졌고요. 저희가 3만 명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독자 분들한테 보조 지표로 급등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지표 난 무료로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려드리니까 꼭꼭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릴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그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말씀드린 대로 2022년도에 1600조 시장에 실제 투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1년 만에 이미 10배가 성장을 했고 앞으로 더 큰 성장이 될 수 있을 만한 탑3 종목이니까 집중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과연 이 1600조 시장으로 어떤 종목들이 성장이 나오는가, 또는 어떤 시장이 1600조인가, 또는 어떤 종목이 10배 성장이 나왔는가, 이 모든 것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니까 바로 찐 저평가 종목에 대해서 오늘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실패했던 게 있죠. 그게 뭐냐 한다면 누리호입니다. 근데 누리호가 다시 우주로 발사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는 5월에 예정돼 있었는데 6월 15일 2차 발사 시도 종식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 예정일이 오는 6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열린 제40회 우주개발진흥실 위원회에서 누리호의 기술적 보안 조치 방안과 향후 발사 추진 일정을 심의해 이같이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되거나 예정되는 게 아니라 확정을 했습니다. 이때 쏠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누리호가 발사가 될 때 이제 사실상 우리가 이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국내 발사체였습니다. 국내 발사체가 뭐냐? 러시아 기술이라든가 미국 기술이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100% 국내 기술로만 만들어진 발사체라는 게 매우 중요했어요. 왜? 이 발사체가 성공이 되면은 이제 대한민국만의 기술로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는 우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술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 발사체가 대기권을 돌파를 해서 이 중력, 이 끌어당기는 이 중력에서 벗어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누리호가 1차 분리, 2차 분리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3차 분리해서 중력권을 돌파를 못하고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 3차 분리만 해결이 잘 되면은 충분히 우주까지 날아갈 수 있는 기술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3단부 실린 위성 모사체가 목표 궤도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3단부를 제대로 분리를 해서 날아가는 그 기술력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진 조기 연소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구성한 발사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단 산화제 탱크 내 헬륨 탱크 고정 지지부가 풀려 엔진 연소가 조기에 종료됐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3단 산화제 탱크 안에 있는 헬륨 탱크 고정 지지부를 강화할 방법을 마련을 했고, 산화제 탱크는 비행 시 예상되는 하중에 1.5배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안 조치가 진행이 됐고 2차 발사 비행 모델 1, 2, 3 단부를 조립을 하고 성능 검증 위선을 탑재하는 작업에 약 1개월 정도가 추가 기간이 필요해서 원래 5월에서 6월로 변경이 됐고요. 아까 얘기했던 3단 부분, 이제 1단 분리, 2단 분리, 3단 분리해서 빵 써야 되는데 1단 성공, 2단 성공 빵 써야 되는데 3단에서 에너지가 부족해서 중력권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를 6월에 충분히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은 주변 장마 시작일을 고려해서 결정을 했고 6월 16일부터 23일이 이제 예비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사일은 예정일 약 한 달 전 열리는 발사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정을 6월 15일 날 하기로 했으나 이제 뭐 장마라든가 여러 가지 날씨에 맞춰서 최대한 안정적인 날에 발사를 한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누리호라는 거는 뭐가 중요하냐?
대한민국의 유일한 기술로 만든, 다른 나라 기술이 안 들어간 대한민국 100% 국산 우주 발사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우주로 자체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라든가 기술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건데, 우주 가는 게 뭐 대단한 거냐? 아니, 그리고 뭐 사실상 이번에 누리호가 쏜다는데, 이 누리호에 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투자가 없거나 아니면 나라에서 뭐 도움을 안 주거나 뭐 의미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우주 가는 거는 되게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정부 자율주행 우주 발사체 민군 기술 협력 사업 2,510억 원을 투자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자율주행 로봇 등 4차 산업 기술과 발사체 등 우주 기술에 바로 2,510억 원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14개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의 민군 기술 협력 사업 시행 계획을 확정했다라고 밝혔고요. 민군 기술 협력 사업은 1999년도부터 시작해서 약 23년 동안 범부처 협력 사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상 규모는 거의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과 군의 공통 필요 기술을 개발하는 민군 기술 개발 사업에 1913억 원, 민과 군이 보유한 기술을 상호 이전에 사업화하는 민군 기술 이전 사업에 484억 원을 투자를 해서 약 2천억이 좀 넘는 돈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과제는 군의 첨단 기술, 군 도약 및 신기술을 통한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4차 산업 핵심 기술에 있다. 그래서 뭐 자율주행, 로봇, VR 등등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뿐만 아니라 이제 우주에도 투자가 들어간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우주 발사체 등에 2,510억 원을 투자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2,500억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뭐 2,500억이냐? 다른 데는 뭐 몇 천억씩 주더만, 뭐 5천억씩 주고만 하더만, 왜 이렇게 적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간과 군의 동동으로 들어가는 돈이 2,500억인 거고, 우주에만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라고 한다면 그게 7,34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한 1조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쭉 내려가 보시면은 정부가 올해 우주개발 사업의 역대 최대 규모인 7,340억 원을 투자를 합니다.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영상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등 3개의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분야별 세계 시행계획은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른 부분이고, 2018년 수립 및 2021년 수정된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구체적 실행 계획입니다. 올해는 한국 우주개발 역사상 최초로 발사체, 위성, 우주 탐사까지 3대 우주개발 영역 모두 수행을 합니다. 물론 아직 성공은 못했습니다. 수행을 하는 거고, 오는 6월에 누리호 2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한국 최초의 우주 탐사선이 달 궤도선을 향해 쏘아 올려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예, 두 번째니까 성공하지 않을까. 우리가 과거에 이제 나로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실패하고 두 번째에서 성공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번에도 두 번째 아마 누리호는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인 거고, 차세대 우주 발사체 개발에 적용될 100톤급 고성능 액체 로켓 엔진을 설계하고 제작 기술과 핵심 구성품들을 선행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 안에 들어가는 우주 발사체 안에 들어가는 기술력들이 오로지 대한민국 기술력으로 형성이 되게끔 만들어진다라고 놔주는 부분이고, 다양한 공공 임무를 수행할 다목적 실용 위성 아리랑 6호와 차세대 중형 위성 2호를 올 하반기에 발사를 합니다. 한국 최초의 우주 탐사선인 탈궤도선은 우주 환경 모사 시험 등의 지상 테스트를 거쳐 올 하반기에 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제작한 감사선 분광기와 자기장 측정기, 우주 인터넷 등 5개의 탑재재가 탑재가 되고, 함께 탑재되는 나사의 섀도우캠은 달의 음성 지역 촬영을 수행하며, 국제 우주 탐사 계획은 아르테미스, 이게 뭐냐 한다면은 사람들이 좀 아르테미스가 뭐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거의 50년 만에 이 사람을 태워서, 그러니까 유인 우주선이죠. 사람을 태운 우주선을 이제 달로 보내는 이 지금 테스트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0 아마 5년도에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2025년에서 2024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착륙 후 탐색 등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약 3조 7,200억이 투입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우주 개발 사업인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 사업도 올해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고 위성 항법 시스템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과 관계 부처의 전문성 고려해 약 KPS 개발 사업 전담 체계를 마련을 하고 어쨌든 이 우주에 관련된 기술력에 아까 7천억 플러스 3조 7천억 해서 거의 4조 그리고 아까 2,900억 합치면 얼마? 거의 5조에 가까운 돈을 정부에서 이번 2022년도에만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22년도에만 5조를 우주에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만큼 충분히 우주 사업으로서의 성장을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요, 대한민국만 이렇게 우주 산업에 신경을 쓰고 있나요? 뭐 다른 나라는 뭐 신경 안 쓰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페이스 X입니다. 이 스페이스 X가 어디죠? 바로 일론 머스크가 만든 우주 기업이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11월 민간 최장거리 우주 여행 첫 우주 유영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누리호를 발사하고 있는 와중에 사실상 우리가 이 민간 우주 업체라고 볼 수 있는 많잖아요. 블루 오리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버진 갤럭틱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디 스페이스 X는 최장거리 유형을 지금 도전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민간 기업이. 그 정도로 우주 기술이 지금 발달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부가 아니라 나사가 아니라 스페이스 X 민간 기업이 우주를 나아간다라는 거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 X가 억만장자 손잡고 지구 상공 1,300km를 벗어나는 민간 우주 여행에 도전합니다. 이미 우주 여행은 성공했습니다. 이미 스페이스 X는 우주 여행은 성공을 했고 뭐 최장거리, 그러니까 제일 멀리 나가 보자라고 여행을 가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신용카드 결제기업 시프트4 페이먼트의 제러드 아이잭먼 최고 경영자는 이날 스페이스X의 우주선을 타고 고고도 궤도를 비행하는 폴라리스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스페이스X 우주선을 타고 3일 동안 지구 궤도를 돌고 왔습니다. 이게 그냥 우주 여행이죠. 근데 이제 한 번 더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폴라리스 계획은 세 차례 우주 여행으로 구성되며 이번에는 첫 번째 비행 임무만 발표를 했습니다. 첫 계획은 이 제미니 11호가 세운 비행 고도인 1372.7km에 근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이걸 뚫어서 이제 1등을 만들겠다라는 거고 이번 비행이 성공하면 56년 만에 가장 먼 민간 우주여행 기록을 세우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그 정도 된 겁니다. 우주 여행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 여행을 가지고 이젠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스페이스 X의 크루 드래건이 우주선은 사용이 되고요. 11월 펠컨 9 로켓에 실려 발사가 되고 목표 고도에 도달하면 최대 5일 동안 지구를 도는 궤도 비행을 하게 됩니다. 첫 임무에는 아이잭먼 이외 스페이스 엔지니어 세라 길리스와 애나 메논, 시프트4 페이먼트 부사장을 지냈던 스콧 포티 등 3명이 동행을 하고요. 민간 최초 우주 유영에 나섭니다. 우주 유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우주에 나와서 이 비행기 안에서 나와서 우주를 한번 맛본 다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주 유영이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것들을 민간 사람들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페이스 X,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이런 민간 기업들도 우주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사실상 지금 뭐 우주 가는 게 뭐 대단한 사업인가? 아니 우주 가서 뭐 돈 법니까? 아니 우주 가서 뭐 합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아니 저렇게 부자들이나 솔직히 돈 많은 사람들이나 우주 여행 가는 거지. 우리처럼 민간 또는 일반 사람들은 뭐 우주랑 뭔 상관이 있냐라고 하는데 바로 아시겠지만 우주는 뭐다? 이게 바로 1600조의 시장이라는 거예요. 우주 생활권 시대 원년 1600조 시장 열립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주에 나가기 시작했고 이 우주에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지금은 돈 많은 사람만 가겠지만 일반 사람도 곧 있으면은 간다라는 겁니다. 543 엔진 점화 발사 지난 10월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누리호가 발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긴 했어요. 그래서 미완의 성공이었지만 나로 발사 후 약 8년 9개월 만에 우리 땅에서 대한민국 우주 자림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에 누리호 2차 발사가 또 진행이 되고 아까 얘기했죠. 이런 가운데 우주 선진국에선 민간 업체까지 나서서 우주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세계 첫 우주 관광 시범 비행에 성공했고요. 그게 버진 갤럭틱입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는 9월 사상 최초로 순수 민간인만 탑승한 우주선으로 또 국제 우주 정거장보다 높은 궤도에서 지구를 돌고 귀환을 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블루 오리진도 갔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주 생활권 시대의 원년이 밝았고 장시간 우주 체류도 이제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인을 이제 우주 정거장으로 보내서 열흘간 우주여행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곧 내놓을 예정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 정거장이 아마 ISS도 다시 지어질 거예요. 이번에 아마존이랑 해가지고 다시 짓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는 공동으로 오는 2030년까지 달기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꿈에서만 보던 또는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계획들이죠. 그리고 올해 8월 달 궤도선 발사로 우주 수송 탐사 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도 대한민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는 우주 탐사 관련 시장 규모가 2030년 지금부터 약 8년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부터 약 8년만 지나면 1600조의 시장에 이르는 우주 산업, 우주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10년, 20년, 30년 뒤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딱 8년 뒤예요. 지금부터 딱 8년 뒤에 사실상 뭐다? 내가 지금 딸이 있고 아들이 있다면 내 아들,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에 1600조 시장의 우주산업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어마무시한 규모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아니 이 1600조 시장에서 뭐 정부에서 투자하는 거 알겠는데 뭐 이렇다 할 뭐 성과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리호도 날라가다 터졌는데 라고 하는데 이 스페이스 허브라는 게 사실상 일론 머스크라든가 우리가 흔히 테슬라, 아마존 아니면 아까 버진 갤럭틱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이 스페이스 관련된 이 민간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주 산업에 가속을 넣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관 하나솔루션 사장이 진두지휘하는 스페이스 허브가 출범 1년 만에 국내외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민간 주도의 국내 우주 산업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스페이스 X나 블루 오리진뿐만 아니라 국내 스페이스 허브 또한 대내외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재계에 따르면 스페이스 허브는 내달 7일로 출범 1년을 맞습니다. 3월 7일이죠. 2월 21일 기사니까. 그래서 스페이스 허브는 지난해 3월 7일 하나그룹이 각 계열사에서 흩어져 있던 항공 우주 사업을 통합한 조직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 한화, 세트라가이의 엔지니어 등 전문 인력을 한데 모았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이스 허브는 현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이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소형 발사체 체계 기술 개발 등을 맡는 등 명실공히 하나그룹의 우주산업 절반을 지휘하는 종합상황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내 항공 우주 사업을 통합한 효과가 국내외 일단 빅딜 성사로 입증이 되면서 무슨 빅딜이냐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로 카이메타에 약 330억 원을 투자해 미래 저궤도 위성 통신에 필요한 안테나 사업 역량을 키워나갈 예정이고, 하나는 같은 날 카이스트 공동으로 우주연구센터도 설립을 했고 100억 원을 투입해서 민간 기업과 대학의 협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연구센터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위성간 통신 기술은 저궤도 위성을 활용해서 통신 서비스 구현의 핵심 기술이고, 이 위성간 통신 기술이 뭐냐 한다면 우리가 흔히 스타링크라고 합니다. 바로 이 일론 머스크가 또 차린 이 기업 업체죠. 이 스타링크가 이제 위성 우주에서 위성으로 이제 쏘는 통신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은 사실상 통신이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바닥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통신이 바닥에 있잖아요. 근데 우주에서 쏘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가도 내가 산에 있어도 뭐 신호가 안 통하는 데 있어도 다 이제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위성간 통신, 우주에서 쏘는 기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지궤도 위성과 달라 여러 대의 위성이 레이저로 데이터를 주고받아 고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지난 같은 해 8월에는 하나 시스템이 세계적인 우주 인터넷 기업 원웹에 약 3,450원을 투자해서 영국 정부 글로벌 이동 통신사 바르티, 일본 소프트뱅크와 원웹 이사회에 합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8차례 발사로 지구 주변의 저궤도 위성
358기를 운영하고 있는 언웨브는 올해까지 648기 위성으로 글로벌 우주 인터넷 서비스에 나선다. 아까 얘기했던 스타링크죠. 근데 이 우주 인터넷 시장도,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이 터질 수 있게끔 만드는 이 우주 인터넷 시장 규모도 이것 또한 670조 규모로 20년 안에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닥에 깔려 있지만 이젠 다 우주에 깔릴 거라는 거예요. 한화가 이번 투자로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인 뉴스페이스 무도에 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이 한화도 현재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테슬라나 아니 아마존이나 버진갤럭틱처럼 진출을 하고 있고 성장을 만들고 있고 670조, 1600조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 뭐 우주 산업에 진출한다, 우주 산업 1600조네, 670조네 그러는데 너무 좀 망상에 가깝다. 그리고 너무 막연하다. 대체 뭘 만드는 기업들이 수혜를 입고 뭘 하는 기업들이 우주 산업에 뛰어들 수 있는가?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우주 여행 가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정확히 어떤 기업이냐를 물어본다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기업입니다. 1600조 우주 시장 잡아라. 뭘로? 첨단 탄소 소재 집중 지원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우주 시장의 핵심은 뭐다? 탄소 소재다. 정부가 2030년 약 1600조 규모로 예상되는 전 세계 우주 항공 산업 시장 진출을 목표로 초강도 탄소 섬유 발사체 노즐용 인조 흑연 등 첨단 탄소 소재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탄소 소재 산업 및 우주항공 산업 관계자가 함께 참석하는 간담회를 갖고 우주 항공 시대에 대응한 탄소 소재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는 최우석 산업부 소재융합 산업정책관, 송영식 우주항공 방위산업팀장 등 정부 관계자와 효성첨단 소재, 한국화이바, 카본, 코른글로테, 에어로스페이스, 우주산업, 대한항공 등등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탄소 소재 산업은 탄소 원료로 우수한 물성을 지닌 탄소 섬유, 인조 흑연, 활성 탄소, 카본 블랙,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 등등등등 수요 산업에 적응해서 제품 성능을 제고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뜻입니다. 탄소 소재가 우주항공 산업의 핵심 소재인 만큼 우주항공 시장의 현황, 탄소 소재 개발 동향 이런 것들을 모두 서로 이제 거의 나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우주 산업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얼마? 1600조, 지금부터 8년 안에 1600조 시장 규모로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탄소 소재, 초경량, 고강도, 온도 변화에 대한 형상 안정성 등 우수한 물성을 바탕으로 항공기, 동체 날개, 인공위성 발사체, 탐사선, 동체 등 핵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탄소 섬유가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보통 우리가 수소 뭐 이런 데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냐 한다면 일단은 불이 안 나요. 불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잘 안 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탄소 섬유를 좀 위험한 데 많이 쓰거나 아니면은 좀 탄성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조금 모든 걸 감쌀 때 쓰는 편이에요. 최대한 안전하게. 근데 그거를 이제 수소차라든가 수소 탱크 그리고 우주 산업에 상당히 많이 쓴다. 핵심 소재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탄소 소재 역량은 일본과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요. 소재인 탄소 섬유는 2013년 세계 세 번째로 양산에 성공하는 등 선진국 대비 80% 기술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래서 범용 고강도 탄소 섬유 자립화를 달성하여 국내 기업에서 생산 후 수소 저장 용기, 아까 얘기했죠? 풍력 발전 날개 제조를 위해 공급되고 있지만 우주 항공용 초강도 탄소 섬유 발사체 노즐용 인조 흑연 등 대부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만든다라는 거예요. 만들어 보자. 그래서 고품질 탄소 소재 개발 및 양산을 통해 소재 부품 완제품 전주기 역량을 이번에 만들어 보자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 결국엔 우주 산업에서 핵심적인 건 뭐다? 탄소 소재다. 수소든 풍력이든 어디든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우주 산업 1600조의 핵심 소재 또한 첨단 탄소 소재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가한 기업들이 있어요. 아까 한 번 더 얘기했지만 효성첨단 소재, 한국화이바, 카본, 송월테크놀로지, 코론글로텍,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우주산업, 항공, 캔코아, 페니지,
과연 여기서 탄소 섬유 관련된 핵심 기업이 어디 있을까? 특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뭘 말씀드렸냐면은 초반에 우리가 보시면은 10배, 1년 만에 10배 성장한 기업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뭐가 10배가 성장했느냐. 이게 나올 때가 됐습니다. 바로 아시겠지만 네, 효성 첨단 소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효성 첨단 소재가 거의 10배가량 성장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한 주당 이게 이제 2021년 12월 24일입니다. 약 한 두 달 정도 전에 나왔던 기사고요. 목표가가 100만 원을 넘는 종목을 황제주라 부르는데 이 효성 화학 계열사 효성 첨단 소재는 가파른 주가 상승으로 개미 투자자의 관심을 끌었고 약 87만 7천으로 고점을 찍었습니다. 연초 대비 주가는 약 4배 이상 올랐고 효성 첨단 소재 가치를 높게 평가를 했고 100만 원까지 그 당시 두 달 전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효성 첨단 소재 주력 산업인 타이어 코드의 호황이 내년에도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나와줬고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신성장 동력으로 내세운 탄소 섬유와 아라미드 성장세도 충분히 기대를 해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탄소 섬유다라는 거죠. 일단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약 얼마? 1,39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74%. 몇 프로? 1,074%입니다. 이 몇 배죠? 네, 10배죠. 예, 보시면은 동기가 약 3분기입니다. 119억이었던 영업이익이 다음 연도 3분기에 1,398억 원으로 약 10배 이상 성장이 나온 기업이 효성 첨단 소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10배가 전혀 이게 1년 만에 10배가 성장했다는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수치로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타이어 보강제 부분에서 전방 자동차 업종의 재고 부충 수요가 계속되고 그러니까 자동차가 많이 만들어지고 자동차 수요가 늘어날수록 타이어 보강제라든가 타이어에 필수적 들어가는 타이어 코드라든가 스틸 코드가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것도 합성 섬유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첨단 소재로서 좀 수혜를 입고 주가가 많이 뛰었고 성장도 10배 이상 나왔다라는 건데 아까 얘기한 거는 이뿐만 아니라 신소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효성은 2000년대부터 수소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투자를 지속해 왔고 올해 들어서 뭐 동력 중 하나는 바로 수소 산업에 투자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최초의 독자 기술을 개발한 탄소 섬유는 내열성, 내충격성, 내화학성을 갖춘 소재고 철보다 10배 강하지만 무게는 4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꿈의 소재다. 이거를 누가? 효성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탄소 섬유를. 탄소 섬유는 주로 연료용 압축 천연가스, 고압 용기, 자동차용 구조재, 풍력, 우주 항공용 소재, 스포츠 레저용 제품, 철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좀 가볍게 탄소 섬유를 쓰자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아까 뭐라 했어요? 풍력 우주 항공용 소재. 아까 나왔습니다. 우주 항공의 핵심 소재가 뭐다? 탄소 섬유다. 여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섬유는 미래 항공 교통에서도 각광받는 소재고 미래 항공 교통이 뭡니까? 이게 플라잉카죠. 날아다니는 자동차. 탄소 섬유는 미래 친환경 자동차로 주목받는 수소차의 연료 탱크, CNG 고압 용기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도심항공 모빌리티, 플라잉카에도 사용되고 항공우주, 아까 얘기한 비행 누리호라든가 아니면 날아가는 우주 발사체에 무조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든 쓰는 게 탄소 섬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섬유에 효성 첨단 소재는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연 1조 원을 투자를 해서 2만 4천 톤의 탄소 섬유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탄소 섬유에 주목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바로 말씀드렸던 우주 산업의 핵심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효성 첨단 소재가 지금 10배 1년 만에 10배 성장한 기업이 바로 효성 첨단 소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주 산업의 핵심 소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효성 첨단 소재 먼저 보고요.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에 효성 첨단 소재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하락세가 좀 많이 이어진 모습 볼 수 있죠. 87만 7천 원 찍어줬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뭐 어디서 100만 원 본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락세가 거의 절반 정도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뭐 낙폭이 좀 가대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충분히 우주 산업 성장과 함께 효성 첨단 소재의 좀 반등이나 상승이 좀 기대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주 산업 누리호 발사 수혜를 보면서 AP 위성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심 가지고요. 그다음에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주 산업이 1600조고 거기에 핵심 소재가 탄소 섬유고 그뿐만 아니라 누리호 재발사가 6월이니까 관심을 가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요, 이뿐만 아니라 저는요 3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고조지표로 급등 잡는 법, 무료 자료, 이거 나는 받고 싶습니다. 근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나는 매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무료로 좀 나눠줬으면 좋겠고요. 장 시작 전에 좀 급등이 예상되는 이슈나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누가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고 한다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내가 갤럭시를 씁니다. 그러시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검색을 하시냐? 각 스마트폰 안에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로 꼭꼭꼭 설치 가능하니까 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100% 무료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여러분들 화면에 뜨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 어플이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그 다음에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그 다음에 강의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독자 이벤트 참여하고 싶어요 무료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거 당일 리얼 추천주 꼭 클릭하고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여기에 어, 김동석 대표 리얼 주식 3만 명 구독자 특별 이벤트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3만 명 구독자 특별 이벤트 누르시면은 3만 명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보조 지표 등 급등 포착법 및 활용하는 강의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데 그걸 뭐라 부르냐? 주식 보조 지표 급등 매매법입니다. 이 강의 자료 난 무료로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 버튼을 꼭 클릭하시면 됩니다. 구독자분들한테만 드리는 거니까 구독을 꼭꼭꼭 누르시고요. 구독을 누른 다음에 나는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안에서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에 댓글에 참여 완료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이 구독자 누르시고 구독 버튼 누르시고 이 어플 들어와서 이 글에다가 댓글에 참여 완료를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다가 유튜브에 다는 게 아니에요. 이 어플에 들어와서 추천주에 들어와서 구독자 특별 이벤트 눌러서 그 다음에 미리 이 구독은 해놓으셔야 돼요. 유튜브 구독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플 글에다가 참여 완료를 달아놓으셔야 된다. 유튜브 댓글이 아니라 어플 댓글입니다. 그래서 리얼 주식 구독 버튼과 어플 댓글 꼭 잊지 마시고요. 2월 27일까지 진행하는데 이번 주말까지는 제가 특별히 진행하니까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당일 리얼 추천주로 매일매일 28일 추천주하고 당연히 3월 2일 추천주도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무료로 여러분들 확인 가능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2월 28일 추천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하루에 약 10% 하루 만에 급등이 나왔죠. 예, 이런 종목들 매일매일 알려드리니까 3월 2일 추천주도 여러분들이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려놓을 거니까 확인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에서는 제가 장 시작 전에 시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보시면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전부 정리해 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급비 자료에서는 테마주나 기법 강의들을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보시면 이미 뭐 원전 관련주 해가지고 오늘 어떤 이슈가 있고 왜 올라갔고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다. 매일매일 올려드리니까 꼭꼭꼭 무료로 다 확인하시고요. 우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구독자 이벤트까지 모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뿐만이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3만 명 돌파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4만 명 향해 달려가야겠죠.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